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한 3일째 조정폭을 키워가는데 또 금요일 효과와 함께 어떤 동력이 좀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라고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3천선 초반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점들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오늘은 추격 매도보다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오늘 빨간펜 시간에서는 그동안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셨던 어떤 VOD입니다. 요청하셨던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요즘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일단 흐름들을 좀 정리해보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가 최근에 나온 버스 이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봤을 때 유니버스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거기다가 메타라고 하는 가공 추상 영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타와 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세계죠. 가상현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3차원으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가상현실이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일단 거기서 내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가상세계에서 또 많이 쓰는 이제 상품, 굿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UGC라고 표현하는데, 또 최근에 기사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그 어떤 특별한 명품 브랜드도 옷을 입히면서 이쪽으로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쪽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 있고 또 가상 통화가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뜨겁긴 하겠지만은 또 다른 가상 현실 세계에서 쓰는 가상화폐도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세계가 주축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를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왜 이런 현상이 요즘에 가속화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비대면이죠.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어떤 거기를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한번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또 변화가 아니냐라는 쪽에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제페토라고 하는 쪽에서 운영되는 한강공원의 가상체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강이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가상으로 이어지는 아바타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를 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흐름들을 마련했다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도 계속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세컨드 라이프 그러니까 즉 생활이 아니고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에서 만든 이런 쪽이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두 번째로는 또 로블록스라고 하는 특히 아바타가 하나가 정해지고요. 이게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PO가 예정됐다가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다시 회계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쪽에서 나오곤 있지만 좀 지연됩니다만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 관심이 좀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글로벌 여러 가지 회사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유니티라는 회사 그리고 뭐 텐센트도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같이 이런 가상현실과 관련된 쪽에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서도 여전히 이 시장의 좀 트렌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제페토라고 하는 쪽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AR이라고 하는 아바타 서비스가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네이버와 관련이 있는데 네이버 스노우라는 회사 아시죠? 여기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네이버 Z가 운영한다는 쪽에서 이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2억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몰라도 해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은 이런 블랙핑크나 BTS, 즉 어떤 팬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상현실과 어떤 온라인 미팅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이용자 비중이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가상현실을 충분히 느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안경이죠. 이런 쪽을 쓰면서 VR, AR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완벽하게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또 디스플레이도 같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이제 과거에 어떤 핸드폰을 안에 넣어서 쓰는 VR, AR 기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핸드폰과 연동되는 쪽에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CMOS 센서도 다시 필요할 거고 OLED도 또 기반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OLED온 실리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기반은 OLE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도 여기서 계속 확대되겠구나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죠. OLED에 대한 중요성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알려졌던 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1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애플도 내년에는 AK 상당히 또 고성능이죠. 이쪽에 대한 VR 헤드셋을 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수를 한다고 했다가 시장의 대세가 이쪽이네 라는 쪽에서 지금 갤럭시 스페이스라고 또 출원을 해서 이쪽도 같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기기도 하드웨어 쪽도 뜨겁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수면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앞으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하나의 또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화면이 사라졌네요. 네. 지금 화면이 없어져서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떤 네이버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부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OLED와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OLED 증착 장비와 관련된 쪽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3D 센싱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쪽은 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이 이제 과거에는 스마트폰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는데 이쪽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의 흐름들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파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은 오히려 이런 쪽이 앞으로 전장 부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VR, AR 쪽으로도 커간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그 밖에 뭐 특수효과나 어떤 교육용 관련된 쪽은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관련주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 회사는 첫 번째로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회사입니다. 로블록스라는 회사인데 코드가 RBLX고요. 제가 쿠팡도 직접 가서 서학개미가 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상장한다 그러면은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해외 투자에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특히 제 아들도 로블록스를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또 침튀기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LG이노텍입니다. 지금 최근에 광학 부분을 계속 투자를 더 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걸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좀 견조한데요.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또 광학 관련된 쪽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 소형 OLED 증착기 쪽인데 그래도 전 세계 마켓쉐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는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월봉입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횡보를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일단 이 부분을 선익 시스템이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OLED 전반적인 종목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변화와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전장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담겨 있다라고 보게 되면 OLED 관련주를 제가 왜 요즘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SFA죠. 이쪽은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지시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추가적으로 한 16,000원대 이상을 안착하게 되면 2만 원대도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한 12,000원대만 지킨다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형 관련된 OLED 장비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VR, AR을 이어가는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살펴보셨는데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회 요인들은 충분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다라는 쪽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